20대, 30대는 몸이 큰 변화를 못 느끼는 시기예요. 근데 40대는 반응이 옵니다. 아, 나 이거 잘 맞네. 확실히 덜 피곤하네. 똥 잘 싸기 위한 영양제가 아니라 위한 영양제로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혈관, 혈당 관리입니다. 제가 40대 언니들을 보면 자녀들 교육 문제, 돈 문제, 직장 스트레스 등등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비타민 B도 먹고 비타민 C도 먹는데 피로회복 개선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 바로 안녕하세요 여러분, 어떤 약사입니다. 여러분, 40대가 되면 체력이 옛날만큼 안 따라준다, 몸이 예전 같지 않다, 이런 말씀 자주 하시게 되죠. 건강했던 친구 동료들이 하나둘씩 건강검진 후에 약 처방받아 와서 먹고, 아 나도 이제 몸 좀 챙겨야 되나 덜컥 겁도 나는데요. 제가 약국에서 고객님들과 상담하면서 정말 많이 들은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40대가 꼭 챙겨야 되는 영양제와 실제 들여보고 피드백이 좋았던 그런 성분들을 여러분께 공유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우리 40대의 가장 큰 특징, 40대가 되면 기초대사량이 눈에 띄게 떨어진다는 여러 연구들이 있습니다. 이 논문은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30대 후반부터 대사량과 근력이 감소하기 시작한다고 나와 있고요. 또 한 연구에 따르면 40대는 본격적인 호르몬 변화와 함께 인슐린 분비가 줄어들어 당뇨염이 급격히 올라가는 시기라고 합니다. 실제로 국내 대규모 코호트 연구에서는 40대 이상에서 복부 비만, 고지혈, 고혈압 같은 대사증후군의 발병 위험이 급격히 올라간다는 내용이 있었는데요. 결국 40대는 슬슬 건강에 적신호가 켜지는 시기라고 할 수 있어요. 소화력은 20대랑 똑같아서 똑같이 먹어도 40대는 살이 붓고 피부 탄력은 떨어지고 주변에 혈압, 고지혈 진단받는 지인들도 하나둘씩 늘어나고요. 바로 이렇게 위기감이 들 때 바로 관리를 시작하느냐, 아니면 아직 나 괜찮은데 하고 넘기느냐가 5, 60대의 삶의 질을 정말 크게 좌우하게 됩니다. 제가 40대 분들께 추천하는 가장 첫 번째 영양제, 바로 대사 감소를 막아주는 영양제입니다. 바로 비타민 B군인데요. 우리가 섭취한 탄단지를 세포에서 실제 사용하는 에너지로 바꾸려면 효소가 필요해요. 비타민 B군은 바로 이 효소의 보조인자로 작용해서 에너지 생산을 촉진합니다. 비타민 B1, 티아민은 탄수화물이 포도당으로 분해되고 이 포도당이 에너지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역할을 합니다. 그리고 B2, 리보플라빈은 단백질과 지방을 에너지로 변환하는 데 필수적이고요. 비타민 B3, 나이아신은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세포의 주 에너지원 생성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비타민 B군은 우리가 섭취한 영양소가 효율적인 에너지로 변환되도록 도와 기초 대사율을 유지시켜주고 대사 활동을 활발하게 해줍니다. 다음으로 코엔자임 Q10. 코큐텐이라고도 불리는 코엔자임 Q10은 우리 몸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생산할 때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우리 몸에서 실제로 만들어지는 성분이에요.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에서 발전소 같은 역할을 하는데요. 이 미토콘드리아에서 ATP라는 에너지를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코큐텐이 이 미토콘드리아가 ATP라는 에너지를 생성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수행해 ATP 생성을 더욱 촉진시키는 거죠.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코큐텐 생성이 좀 자연스럽게 줄어들기 시작하는데, 이렇게 줄어들게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지고 그럼 ATP 생성도 더 못하게 돼서 결과적으로 좀 많이 피곤하고 전체적인 대사 능력도 많이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40대 이상에서 피곤함을 호소하시는 분들, 그리고 특히 고지혈증 약을 드시는 분들은 이 코큐텐을 복용해 주심으로써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에너지 생산이나 이런 대사 활동을 좀 보완해 주시는 게 굉장히 필요해요. 국내 코큐텐은 50ml와 100ml짜리가 있는데요. 제가 저번에 다이소에서 완전 가성비라고 말씀드렸던 게 바로 이 코엔자임 Q10 100ml입니다. 100ml짜리로 구매하세요. 하루 한 번만 드시면 돼요. 두 번째, 피로회복 영양제입니다. 여기선 단연코 1등, 비타민 C. 비타민 C는 강력한 항산화제로 우리 몸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제거해 피로를 유발하는 이런 산화 스트레스들을 많이 줄여줍니다. 또 비타민 C는 우리가 스트레스 받을 때 분비되는 코티솔이라는 스트레스 호르몬의 농도를 조절해서 스트레스 관리도 해주는 비타민입니다. 특히 이 비타민 C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비타민 B군과 같이 복용하면 더욱더 효과가 좋아요. 이 조합은 서로 시너지를 내서 에너지 대사를 돕고 또 피로회복도 더 빠르게 하는 오랫동안 검증된 조합입니다. 최근에 리포존 형태의 비타민 C가 또 각광을 받고 있는데요. 이 리포존 비타민 C는 비타민 C가 인지질로 코팅되어 있어서 위산이나 소화 효소에 의해서 쉽게 분해되지 않고 흡수율 자체도 일반 비타민 C에 비해 굉장히 높습니다. 또 비타민 C 드시고 많이 속쓰셨던 분들, 이 리포존 비타민 C는 소화기관에도 자극을 덜 주기 때문에 좀 더 부작용은 줄이면서 효과적으로 체내 비타민 C 농도를 높일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렇게 나는 비타민 B도 먹고 비타민 C도 먹는데 피로회복 개선이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은 수면의 질을 높여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40대 언니들을 보면 정말 이것저것 신경 쓸 게 많더라고요. 부모님 문제, 자녀들 교육 문제, 돈 문제, 직장 스트레스 등등 스트레스 받을 일이 너무 많아요. 근데 이렇게 스트레스에 노출되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스트레스 호르몬인 코티솔이 하루 종일 증가해 있으면서 수면에 직접적으로 타격을 줘요. 그래서 자주 깨고 아침에 일어나도 잠을 안 잔 것처럼 엄청 피곤하죠. 40대가 수면 장애가 있다,
40대는 아직 젊기 때문에 뭐 다른 것보다도 스트레스 관리를 해주시는 게 1번이에요. 제가 이럴 때 추천하는 성분이 바로 마그네슘인데요. 마그네슘은 이 긴장된 근육을 좀 이완해주고 신경을 안정을 시켜줘서 숙면을 도와주는데 나 마그네슘 먹고 효과 없던데 하셨던 분들, 드셨던 게 산화마그네슘일 수 있어요. 은근히 이런 유명한 제품들, 마그땡 같은 제품들이 산화마그네슘이 은근히 많거든요. 산화마그네슘이 정말 검증된 성분이지만 흡수율이 좀 낮아서 설사를 유발하기도 하고요. 효과가 좀 떨어질 수 있어요. 흡수가 돼야 마그네슘 효과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유기산 마그네슘으로 바꿔보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또 태아닌. 태아닌은 녹차에서 추출한 성분인데 이게 스트레스 완화 측면에서 되게 좋아요. 이 태아닌은 긴장을 완화시키고 이 뇌 알파파를 자극해서 심신 안정과 수면 유도에 되게 효과적이에요. 내가 상황상 수면 양을 늘릴 수 없다 하시면 수면의 질을 끌어올리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태아닌 단점은 좀 비싸다는 점? 자, 다음으로는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 40대의 혈관, 혈당 관리입니다. 40대는 직장 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식사를 잘 챙기기 힘든 분들이 많아요. 점심에 다들 구내식당에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면 다 너무 좋겠지만 저만 해도 시간이 모자라니까 그냥 빨리 먹을 수 있는 거, 인스턴트, 가공식품 뭐 이런 걸 선택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가공된 걸 먹다 보면 혈당이 이제 급하게 올라갔다 떨어지는 혈당 스파이크가 발생하고 단기적으로 당뇨가 생길 수 있고 혈관에도 큰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게 바로 오메가3입니다. 오메가3는 인슐린의 민감도를 높여서 혈당 조절을 도와주고요. 혈액 내 중성지방 수치를 낮춰 혈관 건강에도 도움이 돼요. 특히 EP와 DH 합이 1000ml 이상 되는 고함량 오메가3를 좀 꾸준히 섭취해주면요. 우리가 뭐 볶음밥, 튀김 이런 걸로 어쩔 수 없이 섭취하게 되는 오메가6 이게 이제 염증을 활성화시키는데 이걸 오메가3가 항염증 경로로 돌려서 염증을 많이 완화시켜줄 수 있어요. 두 번째로는 MCT 오일을 추천드려요. MCT 오일은 중세지방산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빠르게 흡수되어서 즉각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좀 특별한 오일인데요. 탄수화물을 과다 섭취하지 않아도 에너지를 유지할 수 있기 때문에 키토제닉 다이어트 하시는 분들도 많이들 드시고 또 식사 전에 먹어주면 혈당이 갑자기 오르는 걸 많이 막아줘요. 특히 아침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잖아요. 아침에 샐러드를 먹을 때 MCT 오일을 뿌려서 드셔주시거나 커피에 MCT 오일을 좀 넣어서 드셔주시면 이 하루 동안의 혈당 조절에 굉장히 도움을 많이 줍니다. 마지막으로 식이섬유. 식이섬유가 변비에만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식이섬유를 식사와 같이 또는 식전에 먹어주면 식이섬유 특유의 그물망 같은 구조가 탄수화물 흡수를 지연시켜서 혈당이 또 급격하게 올라가는 걸 막아줍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아시다시피 장내 환경도 개선해서 전반적인 면역력과 장 건강에도 도움을 주니까 섭취해주시는 걸 추천드려요. 이번엔 40대 여성분들이 특히 신경 써야 될 영양제인데요. 바로 뼈와 관절 건강입니다. 여성분들의 경우 빠르면 40대 후반부터도 갱년기가 시작되곤 하는데요. 이 에스트로겐 수치가 이렇게 많이 떨어져 버리면 칼슘의 흡수도 그만큼 떨어져요. 에스트로겐이 뼈에다가 칼슘을 넣어주는 역할을 많이 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근데 그게 갑자기 줄어버리면 골밀도가 확 낮아질 수 있고 이럴 때 이제 골다공증 위험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우리나라는 사계절 특성상 햇볕을 충분히 받을 수 있는 계절이 한정돼 있고 실내 생활을 많이 하고 일광욕을 하거나 하지도 않으니까 비타민 D가 거의 많이 결핍이 돼 있죠. 특히 여자분들은. 그래서 골밀도를 위해서 칼슘과 비타민 D를 꾸준히 섭취해 주시면 좋은데요. 특히 흡수율면 또는 이제 변비 같은 면에서도 칼슘 단일제보다도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까지 같이 들어가 있는 복합제를 드시는 게 흡수율 측면에서 굉장히 더 좋고요. 요즘에는 비타민 K라고 칼슘을 뼈에다 갖다 넣어주는 비타민이 있어요. 이런 걸 먹어주면 칼슘 먹으면 혈관이 석회화 되는 거 아니야? 걱정되시는 분들, 그런 분들께 칼슘이 뼈로 정확하게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게 비타민 K니까 칼슘, 마그네슘, 비타민 D, 비타민 K까지 4중 복합제를 선택해주세요. 그리고 시중에 뭐 글루코사민이나 콘드로이친 같은 관절 영양제 이런 거는 오히려 안 드시는 게 좋아요. 이런 성분들은 보통 관절 연골 자체가 많이 닳아서 손상된 고령층, 60대 이상의 분들께서 많이 효과를 보시는 성분인데요. 40대는 이 관절의 통증이 연골이 닳아서보다는 염증 때문일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차라리 MSM 같은 항염 효과가 있는 관절 영양제를 드시는 게 좋고 뒤에서 말씀드릴 만성염증 관리도 같이 곁들여 주시는 게 좋습니다. 증상 있으시면요. 마지막으로 현대인이 특히 신경 써야 할 하지만 정말 신경 쓰지 않고 있는 만성염증 영양제입니다. 만성염증이라는 용어가 비교적 최근에 만들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좀 생소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제가 상담을 많이 해본 결과 이미 많은 현대인들이 만성염증을 앓고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근데 문제는 스스로 이게 만성염증이라는 걸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는 거예요. 자, 내가 혹시 만성염증 상태인지 한번 가볍게 제가 체크리스트를 만들어 봤는데 1. 피로감을 자주 느낀다. 2. 잦은 두통이 있다. 3. 피부 트러블이 자주 생긴다. 특히 화농성. 4. 수면장애가 지속된다. 5. 관절이 여기저기 이유 없이 아프다. 많이 쓰지 않았는데. 뭔가 다 다른 증상 같죠? 근데 원인은 하나라는 거예요. 만성염증.
만성염증이란 우리 몸에서 염증 반응이 단기간이 아니라 장기간 지속되는 상태를 말합니다. 급성 염증과는 달리 이게 명확한 통증이나 증상이 없어서 서서히 진행되다가 결국 다발적으로 몸 곳곳에 염증 반응을 일으켜서 정말 너무나도 다양한 질병을 일으킬 수 있어요. 그리고 이 만성염증은 심혈관 질환, 당뇨, 암, 자가면역 질환 등 비교적 심각한 질병들과의 연관성이 좀 높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런 만성염증은 이게 오랜 기간 동안 잘못된 식습관, 생활습관, 지속적인 스트레스 등등의 복합적인 원인으로 서서히 형성되기 때문에 이게 한 번에 딱 빠르게 해결하기가 쉽지 않아요. 치료는 뭐 그만큼은 아니어도 그래도 꽤 오랜 시간을 잡고 치료를 서서히 해나가셔야 되는데, 제가 현대인의 가장 큰 적이라고 불리는 만성염증 해결하는 영양제를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는 유산균입니다. 엥 싶으시죠? 그런데 여러분, 장면역이 우리 몸 면역의 70%를 담당한다는 말 어디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외부 물질이 유입되는 가장 주된 경로가 바로 소화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세균이나 이물질이 조금 우리 몸으로 혼입이 됐을 때 장에서 그것들을 사멸시켜주고 또 장 점막을 강화시켜서 그것들이 정말 우리 몸 안으로 흡수 과정을 통해서 같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게 바로 유산균입니다. 우리가 나쁜 음식들을 많이 먹으면 그 음식을 좋아하는 유해균의 숫자가 늘어나요. 우리가 야채라든지 이런 자연물들을 많이 먹어주지 않으면 유산균이 굶어 죽거든요. 그러면서 우리가 그 대신 먹은 햄버거, 뭐 피자 이런 것들을 좋아하는 유해균들이 그만큼 늘어나요. 이런 거는 장 점막을 느슨하게 해서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 세균 이런 것들이 장 점막을 통해서 진짜 우리 몸 혈관 속으로 그냥 들어가게 해주거든요. 길을 열어줘요, 적한테. 그렇게 되면 이 염증 물질들이 우리 몸을 타고 돌면서 여러 군데 염증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유산균이 똥 잘 싸기 위한 영양제가 아니라 면역력을 위한 영양제로 새롭게 각광받고 있는 겁니다. 유산균은 아무래도 균주사를 좀 보셔야 되는데요. 저는 이 5대 균주사 안에 들면 그래도 좀 검증된 유산균이라 생각해요. 이거는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50억, 100억 뭐 하면 엄청 차이 많이 나 보이잖아요. 근데 우리 몸의 유산균 수는 몇십조, 몇백조 말이기 때문에 이 균수 자체가 엄청나게 중요하진 않아서 저는 한 5, 60억 균 정도? 이 정도로 좀 꾸준히, 그러니까 합리적인 가격에서 꾸준히 복용하실 수 있는 걸로 선택해서 드시는 걸 추천드려요. 그리고 요즘에 냉장 보관하는 유산균들 많이 없긴 한데 저는 그거는 복용 편의성 측면 그리고 꾸준히 복용하는 측면에서 좀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리고 뭔가 내가 조금만 이거를 실어 놔뒀어. 그러면 얘 다 죽어버린 것 같아. 그런 것들은 그래서 좀 찝찝하잖아요. 전 그런 거는 절대 고르지 않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실온에 있어도 이 포스트바이오틱스나 프리바이오틱스를 같이 넣어서 사라지장까지 가도록 도움을 주는 성분들을 많이 같이 넣어요. 캡슐도 많이 개선을 했고. 그래서 실온 보관한 제품들도 요즘엔 좋은 제품 많으니까 모든 중요한 건 꾸준히입니다. 꾸준히 복용해주세요. 두 번째는 SOD 요소입니다. SOD는 우리 몸에서 생기는 활성산소 중에서 특히 해로운 슈퍼옥사이드 라디칼을 중화하는 강력한 항산화 효소입니다. 이 활성산소는 만성염증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 중 하나로 정상적인 세포를 손상시키고 염증 반응을 막 촉진시키는데 SOD 요소가 돌아다니면서 이런 활성산소들을 보이는 족족 제거해서 염증을 완화하고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시켜주는 영양제예요. 세 번째로 퀘르세틴입니다. 양파 등의 야채에 좀 포함된 플라보노이드 계열의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데요. 저속노의 핵심 성분이기도 한 이 퀘르세틴은 엄청 빠르고 강력한 폭풍 같은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하고 세포 내의 염증 신호 전달 경로를 차단해서 만성적인 염증을 줄이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이 퀘르세틴은 알러지 반응을 완화하는 데도 뛰어난 효과가 있어서 비염이나 아토피 같은 계절성 알러지, 만성 알러지가 있으신 분들은 퀘르세틴 꼭 드셔보세요. 네, 여러분, 오늘 40대 영양제를 정리해봤는데요. 40대라고 해서 모든 게 다 하락하고 모든 게 막 처지고 이러는 건 전혀 아니에요. 저는 40대가 어떻게 보면 내 몸을 관리할 수 있는 가장 황금기라고 생각하거든요. 20대, 30대는 금전적으로도 그렇고 뭘 먹었어, 몸이 큰 변화를 못 느끼는 시기예요. 그리고 그런 거 자체에 좀 무디기도 하고요. 근데 40대는 내 몸은 뭐가 좋은지, 내 몸에 뭐가 맞는지, 뭐가 안 맞는지, 그리고 내 몸이 어떤 상태일 때 좋은지 이런 데이터들, 노하우가 좀 쌓여요. 그리고 20대와 달리 영양제를 먹으면 좀 반응이 옵니다. 아, 나 이거 잘 맞네. 확실히 덜 피곤하네. 이렇게 내 몸에 대해서 좀 알게 되는 시기인 거죠. 그리고 40대는 장 기능, 소화효소 이런 게 다 안정적인 상태여서 이렇게 잘 맞는 영양제를 섭취했을 때 흡수율이 되게 좋아요. 그래서 영양제 복용을 할 때 영양제 이점을 좀 확실히 누릴 수 있는 그럴 가능성이 훨씬 크죠. 우리가 먹는 음식에 칼로리는 있고 건강은 없다고 전문가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데요. 뭐 렌틸콩, 치아씨드, 뭐 슈퍼푸드, 야채들 이런 거 잘 챙겨 먹을 수 있으면 좋죠. 근데 현실적으로 그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게 되는 가공식품. 이 가공식품은 말 그대로 가공되는 과정에서 영양소가 많이
파괴되고 분해돼요. 그래서 이렇게 부족해진 영양소를 영양제의 형태로 간편하고 확실하게 보충하는 방법이 전 굉장히 합리적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이걸 다 먹어야 되냐? 아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증상을 모두 다 가지고 계시는 분도 계시고요. 전혀 증상이 없는 분들도 계세요. 이 증상이 정말 내 증상이야, 이거 내 얘기야 하시는 분들은 원인이 이거일 수 있다. 그러니까는 이 약을 드셔라 라고 추천을 드리는 거고, 나한테 필요한, 나한테 맞는 영양제를 찾아서 드시면 될 것 같아요. 모두 건강 잘 챙기셔서 아프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